구소련의 대표적인 반체제 작가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알렉산더 솔제니친의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들도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나 그들이나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가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걸 그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The Great Translation Movement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솔제니친의 이 명언으로 중국의 언론과 여론 환경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호주로 이민 간 중국인 양아는 3월 6일부터 웨이신의 대화방 방역활동 2022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평소 정치에는 1도 관심이 없었던 호주로 이민 온 중국인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제로 토론하는 게 흥미로워서 참여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시진핑과 푸틴에 대한 맹목적인 찬양에 러시아 정부가 발표하는 가짜뉴스들을 맹신하고 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을 폄하 모욕하는 대화에 경악을 하게 됐다고 독일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양아는 평소 언론과 트위터, 웨이신에서 활동하면서 일부 중국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왔지만 중화권에서는 친중국 성향의 지명도 있는 화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아는 중국 대륙에서 이민 온 중국인들이 우크라이나 침략을 다루는 중국 국영 언론과 러시아의 정부의 보도만을 진실로 믿는 상황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양아는 외국의 주요 언론들이 보도하는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뉴스를 직접 중국어로 번역해서 방역활동 2022 대화방뿐만 아니라 자신의 SNS에 포스팅하면서 현지 중국인들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의 진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The Great Translation Movement는 온라인 최대 규모 소셜 뉴스 웹사이트 레딧의 서브레딧인 중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총랑 TV에서 시작합니다. 2월 16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토론이 총랑 TV에서 시작됐고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되면서 우크라이나 여성은 중국으로 와야 한다. 시간당 1km의 속도로 러시아군은 진군하고 있다라는 글들이 중국의 SNS에 올라오자 이런 글에 분노했던 총랑TV 참여자들은 중국 SNS에 올라오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다룬 반인륜적인 글들을 레드뿐만 아니라 트위터에 번역한 내용을 올려서 외국인들에게 중국 내 여론 상황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총랑TV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런 번역 작업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원 모금 활동도 적극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3월 2일 총랑TV에 올라온 글에서 일부 개인정보가 노출, 레딧이 정한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면서 총랑TV는 폐쇄됩니다. 총랑TV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트위터나 텔레그램, 디스코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이동 활동하기 시작했고 해시태그 The Great Translation Movement를 달고 중국 SNS에 올라온 우크라이나 관련 글 중 이슈가 되는 내용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 포스팅하기 시작합니다. 이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단체 활동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화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면서 참여자 대부분은 2000년 이후 출생한 현재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라는 겁니다. 언론과 인터뷰한 한 익명의 참가자는 편견과 인종차별 얼룩진 내용을 번역하는 데서 오는 피로감, 영상과 사진을 보며 수차례 온 적도 있고 자신이 중국어를 몰랐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트위터에 The Great Translation Movement를 달고 포스팅된 글들입니다. 먼저 왼쪽부터 푸틴에 감동하는 중국인들의 반응을 번역한 겁니다. 푸틴 황제는 역사에 기록될 인물이다. 남자 중에 남자다. 이런 내용이고요. 가운데는 현재 이 계정에 엄청난 양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힘을 내자. 이런 내용. 오른쪽은 푸틴을 존경한다는 중국인의 영상을 번역. 모두 공식 계정에 포스팅된 글들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운동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눈에 띄는데요. 보시면 노란색과 푸른색은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색상이고요. 배경이 되는 그림은 자세히 보시면 일본을 대표하는 바다 그림을 차용했습니다. 왼쪽은 중국 웨이신에 포스팅된 우크라이나 사태를 다룬 글로벌 타임즈의 보도와 이에 대한 중국인의 댓글들입니다.
여기서 아래에서 두 번째를 보면은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면서 러시아는 이곳에 전기와 물 공급을 중단하지 않겠지만 나토라면 여기를 폭격할 것이다. 이렇게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왼쪽 영상은 우크라이나 침공 18일째 되는 날 올린 내용인데요. 중국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설명하는데 2시간 만에 우크라이나 군대를 격퇴시켰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가운데는 일본인이 우크라이나 참전을 지원했다는 뉴스에 우크라이나는 모르겠고 지원한 일본인 70명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이런 내용. 오른쪽은 우리나라 배우 이영애 씨가 우크라이나에 1억을 기부했다는 뉴스에 중국인들이 이영애 씨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이 운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지역 인터넷에서도 성차별적인 발언이나 갈라치기 혐오 발언, 과격한 내용들도 많은데 오로지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듯 다르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CNN이나 파이낸셜 타임즈와 같은 서방의 주요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실제 원인 제공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있는데 이 운동 때문에 마치 중국 언론, 중국 네티즌의 반응이 더 큰 문제인 양 보도하는 언론들, 이 운동이 더 확산될 경우 중국인에 대한 혐오 정서가 전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정서로 확대되면서 뜻하지 않은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런 우려와 비판에 대해 문명세계 사람들은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인에 대한 피해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설득력이 약해 보입니다. 팬데믹 초기부터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정서가 실제로 존재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죠. 며칠 전에는 뉴욕에서 한 사람이 2시간 동안 7명의 아시아인을 묻지마 폭행했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운동의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들,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과 중국 간에 오래전부터 이슈가 되었던 내용을 다시 부각시키는 것도 이 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대중들에게 피로감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3월 17일 중국의 환구시보는 The Great Translation Movement를 비판하는 기사에서 외국의 SNS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가지고 중국을 비방하는 일부 악의적인 글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어느 나라나 극소수의 반인륜적인 집단은 존재한다. 중국 SNS에 올라온 일부 과격한 내용만 모아서 반중 성향으로 결론나게 번역한 글들이 대부분으로 그 배경에는 미국과 대만의 반중 언론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번 The Great Translation Movement를 통해 알려진 극단적인 글들에 모든 중국인들이 동의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중국 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검열을 받고 있는 중국의 온라인 환경에서 반미, 반서방 그리고 러시아의 침공을 합리화하는 발언들이 계속 유통되고 확산되는 건 본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유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피드백이 많아야 영상에서 부족한 부분 개선할 수 있거든요. 구독해 주시면 더욱 고맙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